파이스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가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수출 규모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류 수출 규모가 이보다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설마 TV나 배터리보다 한류 콘텐츠가 더 많이 팔리겠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2021년 데이터 기준으로 봐도 이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한류의 파급 효과로 소비재 판매가 촉진되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한류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때면 참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화 수출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강화라는 직접적 이득보다 오히려 더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한류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K-힐링, 한류를 통해 치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통신사 AFP가 이에 대해 보도하자 전 세계 매체들도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K-드라마를 몰아보기 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를 한 시즌 내내 연속 시청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는 기사인데요. 높은 제작비와 인류 수준의 연기, 매력적인 스타들은 한국 TV쇼가 세계 시청률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심리치료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더 깊이 빠져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슬픔에서부터 새로운 사랑의 기쁨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한국의 드라마들을 시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회복하거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문화적 맥락을 초월하는 치유의 힘을 제공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본 시청자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도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미국의 교사 지니 베리는 친구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치른 뒤 힘든 시간에 도움이 될 만한 드라마를 추천받았고 궁극적으로 K-드라마 투어를 통해 한국을 여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며 한국 문화에는 우울증을 다루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고 그게 정말 자신의 마음을 울렸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이후로 영어 콘텐츠 시청은 아예 하지 않고 무려 114편의 K-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K-드라마 투어 멤버였던 에린 맥코이라는 사람도 10대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K-드라마 덕분에 다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각 작품마다 흥망성쇠가 있어서 캐릭터들이 느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다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K-드라마를 몰아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는 실제로 이런 방법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심리 치료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점이라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미술 치료의 관점에서 불안과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부터 사용된 미술 치료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환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예술 활동을 포함하도록 발전해 왔는데 한국 드라마와 같은 시각적 매체는 이러한 치료와 잘 부합한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건강한 가치를 육성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문학 장르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의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인 옵션스 더 엣지는 한국 문학은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 일명 허슬 문화의 시대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자고 세상에 촉구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한국의 힐링 소설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다양한 한국의 소설들이 크게 조명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힐링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K-문학에 앞서 먼저 K-팝은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에 더해 따뜻하고 격려가 담긴 메시지를 노래하여 삶의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기사는 K-드라마 역시도 인간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양질의 스토리라인을 선보여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자아 성찰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힐링 소설들이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 느린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정신적 웰빙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다양한 힐링 소설들은 완벽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한국의 힐링 소설들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등을 추천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의 편집 총괄자 제인 로소는 한국 문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증가는 완전히 국제적인 현상이다. 또한 힐링 소설이라는 장르는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로서 한국의 힐링 소설에서 유래되었다. 한강 작가의 기념비적인 성취는 전 세계적인 한국 문학에 대한 수요를 이끌었고 이제 뚜렷하게 한국 문학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는 지금 전 세계는 장르를 막론하고 한국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독서 광으로 유명한 셀럽들도 글로벌 팬들에게 도서 목록을 공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 반센노블은 RM이 추천한 서적을 특별 전시하는 전용 선반을 설치할 정도이기에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 확신한다는 기사였는데요. 팬데믹 때부터 사회적 고립은 전 세계가 고통받는 공통된 문제였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힐링 소설이라는 장르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현재 전 세계인들을 모두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생충을 통한 봉준호 감독의 자본주의 비판에 전 세계가 공감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주목하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K-팝을 끄고 K-힐링에 주목하자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에서 번아웃에 대한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메가 히트를 세상에 선보인 한국이 이제는 더 느린 속도의 무언가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달 미국과 영국에서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세탁소가 출간되면서 최신 한국 트렌드인 힐링 소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치유를 주제로 한 이야기 시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이 장르가 팬데믹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차트를 장악하면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제는 글로벌 출판사들이 전부 K-힐링 소설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국제적인 출판사들인 블룸스버리, 아셰트, 하퍼콜린스 등이 모두 K-힐링 베스트셀러를 출판하고 있거나 출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만 해도 이 장르는 22%의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장르의 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한국 소설이 곧 힐링 소설이라 생각할 정도란 것입니다. 한국 힐링 소설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기사는 한국은 현재 그들에게 문학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을 집필했던 미국 유명 작가 크리스티나 앙리케즈는 K-팝을 통해 자신이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노래를 처음 듣기 시작한 후 K-팝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딸과 함께 K-팝 음악을 듣고 춤을 따라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보이그룹을 함께 즐기면서 딸과의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그녀는 K-팝이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에세이를 통해 이야기한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례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이모함이라고 부르는 중년층의 BTS 팬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의 팬층인 10대 소녀들의 범주를 넘어 그들의 어머니 세대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BTS인데요. 바이스톤과 같은 아재 아미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BTS의 위로의 메시지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한국의 힐링 소설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팝부터 K-드라마 그리고 이제 K-문화까지 듣거나 보거나 읽기만 하면 위로가 된다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와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류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뛰어넘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아직 채 떠나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대중문화도 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한류에 우리는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